그 제자의 이름은 공손찬, 찬은 백규였는데 요서 영지 사람이었다. 한미한 집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고을의 낮은 벼슬아치가 되었으나 태수가 그 인물이 범상치 않음을 보고 외딸을 주어 사위로 삼은 뒤 멀리 노시기의 문화로 유학을 보내주었다. 뒷날 동북의 효응으로 천하의 원소와 자웅을 겨루게 될 그를 진작에 알아본 태수의 안목도 놀랍지만 나이 이미 20을 넘고 처자까지 있는 몸으로 몇 년씩 집을 떠나 학문에 전념하고 있는 그 또한 분명 예사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보이는 정성이나 열의만큼 성취가 따라주지 못해 그것이 갑작스레 떠나야 하는 스승에게는 한가닥 아쉬움이었다. 따지고 보면 공손찬의 말은 일견 옳았다. 태평도를 믿는 무리가 날로 늘어가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하층 백성들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아직 어떤 위험스러운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보다는 궁궐 안에서 암무한 천자를 싸고 돌며 갖은 행악을 다 저지르고 있는 10명의 간특한 환관 쪽이 병이라면 훨씬 무서운 병이었다. 하지만 그 같은 공손찬의 생각은 너무 단순하고 평범했다. 외쪽과 더불어 후한 사회를 안에서 무너지게 한 환관의 화는 이미 멀리 화제 때부터 시작되었다. 환관이 정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중상시가 되고 난 뒤인데 원래 넷밖에 두지 못하게 된 그 중상시가 10명으로 늘어나 황제의 신임을 받게 되면서 외척을 당할 만한 세력으로 자라난 것이었다. 그러나 외척의 권위는 황제가 바뀌거나 섭정하던 모후의 죽음으로 흔들리게 되지만 황가는 비교적 영향이 적어 그 뒤 몇 차례의 권력 다툼에서 황가는 항상 이길 수가 있었다. 화제 때 황관, 정중히 정권을 잡고 있던 외척 두씨 일족을 죽이고 후에 봉해진 일이나 순제 때 손전 등 19명이 역시 외척, 여면 등을 죽이고 여루가 된 일, 그리고 환제 때에 선초, 당영 등이 대장군 양기를 자살케 한 것과 영제 때에 조절 등이 역시 대장군 두무를 자살케 한 것 따위가 그 대표적인 예였다. 거기다가 다시 2번에 걸친 당고의 화를 일으켜 또 하나의 적대 세력인 이른바 청이라는 선비들을 조정에서 내몰고 죽이자 세상은 온전히 환관들의 것이 되고 말았다. 황제는 흔히 십장시라고 불리는 10명의 환관들에게 둘러싸인 허수아비가 되고 착하고 어진 이들이 모두 떠나버린 조정에는 환관들과 선을 댄 간신배들만 득실거리게 된 것이었다. 환관들은 개인적인 탐욕이나 그 위세에 기댄 족당들의 횡포로도 나라에 큰 해를 끼쳤지만 무엇보다도 큰 잘못은 황제에게 권하여 공공연히 벼슬자리를 판 일이었다. 돈으로 산 벼슬이고 보니 모든 벼슬아치들은 그 미천 뽑기에 바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세금이 한 해 수확량의 몇 배에 이르기도 했다. 때로 외상으로 벼슬을 팔기도 했는데 그때는 벼슬자리의 값이 현금 때의 2배 이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년만 지나면 그걸 갚고도 남는 것이 있었다 하니 백성들이 당한 수탈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같은 일을 이미 한 차례 벼슬살이는 한 적이 있는 노식이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런데도 새삼 환관의 폐해를 말하는 제자를 약간 민망스러운 눈길로 내려보던 노식이 곧 타이르듯 말했다. 백규의 말뜻은 알만하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종기나 드러난 병은 다스리기가 쉽다. 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십상이는 이미
선제 때부터 천하가 다 아는 한 종기요 병이다. 머지않아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다스려질 것이다. 또 나도 지금은 여강 태수로 가지만 오래자나 조정에 부름이 있을 것이다. 듣기에 채옹, 양표, 마일제, 한설 등의 뜻을 같이 아는 옛벗들도 비록 동관의 한직이긴 하나 이미 낙양에 돌아와 있다 한다. 모두가 충의로 힘을 합치면 길이 없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태평도의 무리는 이 나라의 숨은 종기요 드러나지 않는 병이다. 아직은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으나 한번 겉으로 드러나면 온몸의 피가 썩고 오장육부가 짓무르는 괴로움을 이 나라와 백성들이 겪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관병을 풀어 잡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손찬의 대꾸는 여전히 씩씩했다. 아직은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는데 무슨 죄목으로 그들을 잡아들이겠느냐. 더구나 저들은 아직 백성들의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비해 관부는 오히려 도둑대보다 더 큰 미움과 원망을 받고 있다. 그제서야 공손찬도 말문이 막히는 모양이었다. 스승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려는 듯이 잠시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겼다. 그때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들 사제간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 하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스승님께서 특히 저희를 부르신 것은 달리 하명하실 일이 있어서인 줄 짐작되옵니다만 어눌한 것 같으면서도 되도록 말수를 줄이는 화법이었다. 이제 스승님의 뜻은 대강 짐작할 듯도 하오니 저희가 해야 할 바나 일러 주십시오. 란 뜻이 뒤에 숨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한없이 겸손하고 부드럽게 들렸다.